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2021년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추워요, 그쵸? 우리 겨울은 내년을 또 준비하는 시즌이잖아요, 그쵸? 특히나 지금 중학생이었다가 내년에 고등학생으로 되는 지금 중3 학생들은요, 설렘도 있고 약간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교과적인 성적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완전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 관련해 갖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자 영상을 만듭니다.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예비고1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 내신 관련해서. 그쵸? 네, 준비하는 거 보통은 요렇잖아요. 예쁜 교복, 그쵸? 몸에 잘 맞는 거. 그죠? 필기도구 세트도 새 걸로 쫙 구입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설렘, 이런 거 좀 좋을 것 같아, 그쵸? 거울 맨날 보고서, 그래, 난 참 착해, 난 참 멋있어, 난 참 값진 사람, 이렇게 하루에 12번씩 외쳐서 건강한 정신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학원 선생님이니까.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내신을 지금 내가 겨울에 이렇게 조금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 얘기하고요. 조금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가불병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상대평가라는 건 내 옆에 상대를 두고 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럴 때는 이 노란색 원숭이가 훗!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데 요럴 때는 아이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캣! 이럽니다. 이때는 내가 이 원숭이들 중에서 1등이었지만 거릴라도 있고 이제 뭐 다이노소어 그러니까 공룡도 있으니까 어때요? 쭈글 이렇게 되죠. 성적이 내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중학교 때 시험으로는 비슷했어. 막 85점, 90점, 95점 이렇게 과목별로 나왔단 말이죠. 성취도도 A나 B 맞았고. 근데 내가 옆에 같이 성취도 A인 친구랑 정말 똑같은지 얘랑 똑같이 성취도 A였는데 혹시 얘는 슈퍼 A고 나는 혹시 A 마이너스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번에 평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겨울 시즌은 그러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취도랑 등급 비율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취도라는 건, 꽤, 성취도 A, 제일 이제 성적을 잘 맞았다라는 친구, 꽤 폭이 넓어요, 여러분들. 브로드밴드예요. 물론 이제 E하고 D도 이렇게 넓을 수 있겠죠. E하고 D 성취도가 나오면, 이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A가 나오면 교과에 대한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런 건데, 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혹은 고등학교 때 성취도 A인데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 2등급이 아닌 경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 등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줄 세우게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애는 9등급 주는 거고 맨 앞에 있는 애는 1, 2등급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보세요. 똑같이 9등분한 게 아니라 맨 앞에 일부만 1, 2등급 주고 맨 뒤에 아주 일부를 9등급 준 거잖아요. 그지? 중간은 이렇게 뚱뚱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이렇게 길 가는 애들 탁 손에 얹어서 질문을 해봐. 니 몇 등급이고? 이렇게 참 무례한 질문인데 몇 등급이고 하면 보통 4, 5, 6입니다. 제일 많은 대답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겠죠? 그죠? 이걸 수치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의상 특정 교과목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을 100명이 시험 봤다 그러면 100명 중에 맨 앞에 4명까지만 1등급, 그 다음 7명까지가 2등급, 그 다음 12명까지가 3등급이에요. 그래서 1에서 3까지 모아봤자 23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이거 상위권이네. 시험 좀 잘 봤나 보네. 이게 됩니다. 그러면 4등급 초반에 있는 친구도 공부를 못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왠지 내가 4등급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야. 4등급인 친구가 되게 많은데도. 왜냐?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거 있죠? 서울 안쪽으로 대학을 가려면 평균 내신이 3.0 등급, 3등급인 거죠. 깔끔하게 3등급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4하면 시험 많이 못 봤다 어떡하지? 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또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TMI이긴 한데 여러분들 평균 교과목에 모든 교과목 평균 내신이 3.0 이내로 드는 친구는 전교의 15%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수시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우리가 들어본 대학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은 15%가 안 돼요.
이거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4등급도 5등급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아닌데 좀 느낌이 공부를 나는 했지만 또 이거밖에 못 받았지 이런 느낌을 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시험을 계속 봤어. 1학년 1학기 때 6, 7 나왔어. 다음 시험 또 보자. 그럼 기말고사 때 또 6, 7 나왔어. 2학기 때도 6, 7 나왔어.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성적과 학습의 양극화가 진행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성적이 조금 유의미 있게 나오든 성적이 조금 많이 외롭게 나오든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시험을 계속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친구들은 불안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내가 2등급이지만 1등급 한번 치고 가자! 이러면서 공부를 점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대학쯤 갈 수 있겠네라는 게 좀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상담해보니까 7이나 8이나 9등급 심지어 6등급도 원서 쓰는 대학이 다 비슷하다던데 내가 이거 공부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 들게 되니까 공부를 점점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모두가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렇지만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실망하고 좀 좌절하고 어떤 친구는 분노도 하고 막 그래요. 그쵸? 그래서 양극화가 좀 심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이 회색지대는 뭐냐? 노력은 계속 하는데 계속 여기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뭐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두드려서 일부분은 일로 가요. 당연히 여기서 누군가 끌어내려야지. 그지? 잔인합니다. 일부는 가고 일부는 오는데 대부분은 그대로야. 왜? 이 앞에 있는 1, 2, 3등급 이 층이 아주 단단한 층이라서 잘 안 바뀌거든요. 노력은 계속해.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급질문 들어올 수 있어. 그럼 내가 내년에 시험 봤는데 계속 4등급입니다, 선생님. 그럼 나는 포기해야 되나요? 어차피 서울 못 가니까. 아니야. 수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정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놓으면은 안 돼요. 계속해서 나의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내신 공부가 결국엔 나중에 수능 공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상대평가로 9등급 나뉜다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딱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등급 만든 건 되게 어렵구나. 성적이 이렇게 나중에 양극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 근데 1학년 1학기 딱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특히나 내가 여고에 갔어요. 그러면 반에 30명 있잖아요. 30명 다 진짜 1명, 2명 빼고는 공부 열심히 합니다. 막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그거 보고 나 학교 잘못 왔나 봐. 우리 학교 공부 못하는 꼴통이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지원했는데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다들 공부 열심히 해도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잔인한 거예요.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놓게 돼요. 쫙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빨리 좀 해볼게요. 이건 알겠는데 등급 알겠어. 근데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공부 요구량이 엄청 많아진다고 했어. 모든 과목이 다 그렇대. 그러니까 중학교도 요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이런 바로 답 나오죠.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 틀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 기술이나 능력이나 제일 중요한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내신 대비 기간 6주를 줘도 6주 동안 공부하는 총 시간 누가 더 많을까? 그쵸? 공부를 많이 해봤던 친구가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진짜로 해요. 의미 있는 차이가 나요. 그리고 공부의 질도 더 뛰어나지. 진짜로. 어떤 애는 좀비처럼 이렇게 막 이제 스터디 카페 가서 앉아만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래. 선생님, 시험 대비를 6주나 해요? 일주일, 2주일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아직 몸소 느끼지 못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되고도. 그런 친구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책 하나만 공부를 해도 되던 중학교 시절에는요, 내가 토끼야, 혹은 쟤는 코끼리야. 그죠? 둘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요거 하나만 해치우면 돼. 토끼나 코끼리나 둘 다, 맞아요. 그치? 90점, 95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량이 이렇게 많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똑같이 특정 과목에서 95점 받던 친구라도 이제는 갈리는 거야. 옛날에 성취도 평가에서 둘 다 A를 맞았던 친구인데 이제는
막 갈리는 거죠. 이런 친구는 요 세 가지가 다 좋은 친구죠. 이 친구는 저 세 가지가 이 친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 그 일주일 정도 달달달달 외웠던 친구인 거지, 그지? 이렇게 진짜 명암, 허화실이 싹 드러나요. 언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돼요. 그치? 이게 학습 분량이 많아진다라는 건 코끼리에게 유리하고 토끼에게 불리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토끼예요, 예를 들어. 깡총깡총. 토끼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겨울 시즌에는 뭐 해야 돼? 그쵸? 진화해야 돼. 토끼가 아니라 나는 뭐 거북이? 아니야. 좀 더 체격이 있는 다른 동물로 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언제? 지금 찾아야 돼. 어떻게? 시험을 봐줘야 돼. 그쵸? 여러분이 특히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11월에 봤던 시험을 한번 봐보세요. 모의고사를. 교육청 모의고사를. 그거 시간제에서 풀어보시고 본인이 90점 넘겼다 그러면 나는 좀 영어 선행은 잘 됐나 봐. 이런 친구인데 그거 봤는데 듣기 평가까지 다 합쳤는데 70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자기가 그러면 내신 대비할 때 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토끼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70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케이. 안 되면 자기 토끼인 거야. 지금 공부 많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추가로 교과서만 어차피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교과서 말고 부교재, 모의고사, 이상한 외부 지문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본문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니까 지문이 막 바뀌어 있고 막 그래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쵸? 그래서 수능 스타일로 이렇게 출제를 하지만 여기에 뭘 얹냐? 어법 문제들을 많이 얹어줘요. 그래서 수능은 내가 단어 어휘력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 그리고 수식어만 찾을 줄 알면 수능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법 몰라도 돼요. 문법 조금 틀려도 됩니다. 근데 내신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문법 능력이랑 구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겨울 시즌에 많이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과목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얘기를 결국 들으면 공포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공포 마케팅. 그죠? 인강 들어라. 동네 학원에 다녀라. 과외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냐?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없는 최상위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최상위권 학원 오지 마세요. 너 혼자 하세요. 혼자 할 수 있잖아. 그치? 알아서 혼자 계획표 짤 수 있잖아. 필요한 수업이라면 인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할 수 있잖아요. 최상위권은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본인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대부분 90점이 넘어. 그러면 혼자 하셔도 돼.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냥 저스트 상위권 정도야. 그냥 한 상위 한 20%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자료 정리나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부분이나 혹은 예상 문제를 조금 얻을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신 시즌만 학원이라든지 과외라든지 인강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 그래. 그지? 치고 빠지는 전략. 이 친구는 1년 내도록 학원이라든지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 내신 기간에만 치고 빠지면 돼. 그치, 막 학원 한번 등록했다가 한 6주 다니고 끊으려니까 조금 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요즘에 많이 없어. 야, 6주라도 학원 등록해주면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서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근데 겨울에는 혼자 공부하기가 조금 그러면 학원이라든지 인강을 듣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질의응답이 빠져 있는데 질의응답을 많이 해야 늘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학원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이랑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특히나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혼자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나 기초도 안 돼 있어. 야, 목적어랑 보어랑 차이가 뭐니? 라고 했는데 글쩍글쩍 보어는 두 글자고 목적은 세 글자인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학원을 지속적으로 내신 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녀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조금 생각을 해요. 합니다. 학원 선생이니까 먹고 살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시험 가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다 무조건 학원에만 의존하라는 거는 아니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래, 출제자, 학교 선생님을 잘 봐야 돼요. 그분들이 나눠주는 자료 잘 봐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어떤 힌트를 주시는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학교 시간에 맨날 퍼질러 자고
학원 와가지고 1등급 맞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 1등급 못 맞아요, 여러분들. 그건 안 됩니다. 좀비 수강생들, 학교에서 좀비로 있는 친구는 학원에서도 좀비로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상담이 필요해요. 너 왜 그러고 있는지 상담이 좀 필요한 친구입니다. 결말이 안 좋아요. 학원에는 보통 4에서 6등급 친구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이 중에 소수는 1, 2, 3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대부분은 학원 오래 다니면 4등급까지는 다 안착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예, 이 점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1, 2, 3등급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고요. 문제은행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를 많이 요구하는 친구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공부를 되게 잘해. 얘는 이미 다 끝내놨어. 가려도 지가 영작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분을 가려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해놓은 친구는 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문제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쵸?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 교과 범위 해석도 안 돼. 교과 범위에 나오는 단어도 아직 다 못 외웠어. 근데 문제 달래. 이게 왜 그래? 중학교 때는 문제만 풀어도 성적이 올랐으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은 차라리 학과적인 욕심을 버리시는 게 맞아요. 고생은 고생대로라고 성적 안 나옵니다.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목도 똑같을 거예요. 수학도 이해 안 되는데 문제만 푼다고. 안 돼요. 자기주도학습이랑 질응답이 되면 성장한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미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는 질의응답을 엄청 많이 해. 왜? 물론 그러려고 학원 등록한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궁금한 게 생깁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쌤한테 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4등급, 5등급, 6등급 중에서도 요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주도학습. 선생님이 안 시켰는데 계획 잡고 공부를 진짜 해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질의응답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성적이 수직 상승해. 엄청나게. 근데 이건 10명 중에 1명이에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습관만 잘 잡히면 되는데 그 습관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는 성공할 운명입니다. 중학교 때 비실비실해서 학업적으로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팍 튀는 친구들 있잖아. 자기주도가 돼. 스케줄을 잡아서. 학원에서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정말 행운인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막 어디 가고 야, 얘 내가 키웠어 이게 되거든요. 예,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겨울 시즌이나 이제 썸머 시즌에 학생을 받아갖고 과제를 우리가 겨울방학이니까 여름방학이니까 좀 많이 던져주잖아요. 근데 과제를 내줬는데 과제가 수행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절반은 다 안 되는데 그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10%에서 20%밖에 과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3페이지 내줬는데 반 페이지도 못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막 혼냈어요. 부모님한테 전화 가서 막 일르고 막 고자질하고. 그럼 걔는 집에 가서 또 혼나. 그러면 그 아이는 욕도 부모님이랑 선생님한테 욕먹고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난 왜 이럴까 하는데 요거 조금 잘 봐야 돼요. 요거 좀 TMI이긴 하죠. 근데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목표와 의욕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첫 번째가 좀 많은데 이 친구들 진짜 보면 학습 계획표도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딱히 하루에 총 놀고 있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이제 영어 입장이니까 수학학원이라든지 과학학원에 과제가 많으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영어 할 시간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학생 잘못 아니에요. 조정만 해주면 돼. 우리가 매니지만 잘해주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그 학원 자체가 무식하게 과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클래스가 얘한테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수학 과제를 하니까 600분, 그러니까 10시간이 가는 거예요. 10시간이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친구들은 수학학원 과제도 다 못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 수학학원 원장님, 영어학원 원장님이랑 이렇게 상담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예요, 얘. 수학 숙제 하다가 영어 숙제 못했어요. 국어 숙제 못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하루에 4시간 놀았어. 5시간 놀았어. 이 친구들은 진짜 상담 많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은 상담 한 번으로 안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자기가 계획 세운 게 틀어질 때마다 와서 자꾸 얘기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정말로. 무슨 말씀인지 딱 오세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근데 내가 자기가 사소한 이 실패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무기력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발전해. 어차피, 이거 개수해도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는 또 서울에 있는 학교를 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해요. 학교 생활을. 1학년 때. 그래서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상담받고 계속 조정하셔야 됩니다. 학습 컨설턴트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욕이 있다면. 그리고 교과 이해 부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상담 한 번만 해도 알 것 같아. 교과 이해가 부족. 너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내용 몇 프로 이해되니? 그러니까 절반은 이해되고 절반 이해 안 돼요. 그러면 그 수업이 안 맞는 겁니다. 수업은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좀 어려운 거 해야지 학생들이 막 집중 갖고 하잖아요. 고교과정 수업은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90% 이상 이해가 돼야 돼요.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더 쉬운 클래스 수업을 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을 바꾸던가 인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공부하기 싫은데요?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한 거야. 하기 싫어서 시간은 많았는데. 부모님이 강요해. 내가 할 길은 이게 아닌데 요 케이스는 되게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얘는 확고해. 저는 공부가 싫다기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안 갈 거예요. 저는 뭐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대학을 만약 가더라도 취업이 100% 보장되는 과를 갈 거기 때문에 이 교과는 저한테 안 맞는데 엄마가 등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3자 그 상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차례. 그냥 가다 보면 골만 깊어져요. 이거 부모님 의심한다고. 너 공부하기 싫어갖고 지금 뭐 취업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아닐 수 있어요. 일부는. 그 다음에 요즘 늘고 있는 해맑은 17세 있습니다. 요즘 많이 늡니다. 해맑아요. 숙제는 안 해와요. 근데 선생님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해맑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친구들은 집에 통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부모님도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그 학원이 좋대요. 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뭐 하나라도 배우니까 그냥 노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거기서 등록을 시켰으니 아이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밝게 클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세요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죠. 뭐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거라면 일단 이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가 필요하면 그때 막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 필요를 우리가 강제로 생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디가 와 요건 이제 요것도 한 2번 수업하면 합니다. 그리고 칠판을 응시해.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어. 칠판을 계속 응시하고 있는데 눈동자는 이렇게 360도 이렇게 주변에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아이입니다. 드론 같아요. 드론. 학교 가서도 똑같겠죠. 과제 수행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도 손 못 쓰고 있어. 이런 친구는 상담을 해도 조금 뭐라 그럴까 바로 답이 안 잡혀요. 야 너는 돈을 벌고 싶은 거니? 아니면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은 거니? 몰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런저런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앉혀놓고 뭐 인터넷 이렇게 검색 웹 브라우징 하면서 야 이런 직종도 있고 이런 직종도 있고 대학에 이런 과도 있고 하면서 계속 소스를 줘야 돼. 그러다 보면 본인이 관심 가는 게 생기겠죠. 이래도 안 된다. 에이 그러면은 뭐 학과 쪽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소스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빨리 하자면 고등 내신은 상대평가니까 중학교랑 많이 달라요. 겨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량이 많아지니까 내가 지금 유리한 사람인가 불리한 사람인가 내가 토끼인가 코끼리인가 요거 조금 보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만 갖고 성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습관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 그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습관이 안 잡히면 자꾸 뭐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붙잡고 자꾸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내가 내뱉어야지 실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과제 복습이 뒤처지면 나만 손해니까 왜 뒤처지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적응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상담하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제일 많은 여러분들 그 상담할 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학교 지원해서 갔는데 동네에서 조금 약간 공부 못한 애들 오는 학교라고 해서 갔는데 뭐뭐 여고인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다 책 펴고 공부해요. 자는 애가 없어요. 어떡하지요? 뭐 이래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1학년 1학기 땐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특히 요거는 다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부터 꼴찌가 쫙 나뉘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양극화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적응하기가 힘든 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고요. 자, 보세요. 근데 애들은 힘든다는 얘기 안 해요. 난 힘든데. 그 힘든다는 얘기는 지금 지금 얼굴 본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애한테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거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거 아니니까 힘들면 친구한테 얘기하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한테 야 이런 거를 학교 갔는데 힘들더라. 불평도 하고 불만도 던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하는 자기 모습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되시겠죠? 오늘 길지만 짧은 정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